어쨌든 네,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네, 주십시오. 장관으로부터 뭐 12월 초든 뭐 그 전이든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암시를 받고 또 병력 이동은 계엄 선포 후에 딱 지시하면 그때 움직이더라도 어떠한 임무를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역사상 뭐 많은 계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계엄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방장관,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,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?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.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으로서 장관으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사령관이 입장이라면은 장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뭐 장관 뭐 대개도 갖고 연락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친근감 있는 그 원래 특전사하고 수방사는 또 대통령 경호부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예? 그리고 경호처장을 또 2년 반씩이나 했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엄에 대한 암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상황이 계엄 선포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박사령관께서 해야 될 그 어떤 임무 내지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들었다면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며 뭐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? 아니면 이게 뭡니까?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?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? 뭐라고 하던가요?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,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. 네, 그 중간 과정에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? 설마 아니겠지? 아니 그러다 갑자기 하면 어떡하지? 이게 지금 12월 3일까지 머리에 있다가 3일 날에 이제 갑자기 한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왜 그 상황을 박사령관께 여쭤보냐면은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전시 교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바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. 다 집회 시위라든지 뭐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엄이 됐고 6.25 사변 때도 부산 정치 파동 때 계엄이 이제 된 건데 이제 어떤 그 계엄을 생각을 이제 했느냐 하는 거 하고 본인은 이게 뭐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뭐 의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아까 YTN 보면서 대통령하고 같은 화면을 봤다는데 저는 그 화면을 그 순간 같이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단전까지 이게 지금 이 전자투표로 막으려면은 어쨌든 단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넌지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어쨌든 부하 입장에서는 검토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. 근데 그 정도까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떤 임무 수행을 하시려고 한 입장 같으면은 장관이 이런 계엄에 대한 암시와 어쨌든 대통령의 선포가 있을 때 병력의 이동을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움직여라.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해놔라.
라고 했으면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어떤 계엄입니까? 이게 무슨 전시 교전 계엄은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.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? 아마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죠.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그 적대 세력보다는 국내의 안보 위협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국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? 근데 장관한테 제가 볼 때는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장관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부대는 얼마가 투입이 되지만 전체 이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이 계엄의 전체 그 병력 투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?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나요? 이제 말씀하신 부분 네.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쭉 듣고 일단 느낀 점 첫 번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고 느꼈던 생각하신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 생각하고 제가 일단 같은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결이 다르거나 격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.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중간 과정에 저희 말씀하셨듯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?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. 왜 그렇게 됩니까? 앞서서 말씀드린 될상황이 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? 라고 되물었습니다. 그런 자체를 일절 김용현 장관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제 말씀은 제가 일단은 여쭤보는 증인 말씀을 것만-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일단은 일단 들어보시고 또 한번 물어보셨냐 이걸 지금. 물어보시겠습니다. 계속 그래서 그 말씀하십시오.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게 갑자기 투입되는 상황이 맞이돼서 지금 들어가겠던 부분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의 과정 거치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중지하고 철수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과정을 김용현 장관이 저하고 누구랑 얘기의 과정을 한 번도 거치거나 그거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지금까지 똑바로 김용현 장관이 국회 몇 명 들어갔어. 아니, 모를 제 겁니다. 말씀은 지금 누누이 헌재 때부터 나와서 그런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전사령관 입장에서 장관으로부터 이제 이런 언질과 임무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난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딴 거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전체 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? 라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. 이게 몇만 명 단위냐? 아니면은 우리 저 부대하고 뭐 수방사요 또는 방첩사 이렇게 3개만 가는 거냐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볼만 그거는 했을 제가 텐데 그렇게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. 물어보셨나? 그 임무를 저는 받았을 때 네. 제가 통상 들어갈 때 그게 시간이 충분하고 했다 그러면 야 너 얼마큼 내냐? 그건 토론의 과정에서 나옵니다. 근데 그때 얘기는 그 임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상으로 저도 제 참모들한테 그럴 얘기 일절 안 꺼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정도면 확보하면 그 정도면 대대 정도 제가 필요하겠구나. 이 정도로 제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 정도면 되는데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? 이런 과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